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은 이후에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해버렸군요. 아, 기록을 썼습니다. 아, 이게 또 박수 칠 일이야. 신기록 경신. 신기록 경신. 네. 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건가요? 그때 그 왜 8.15 경축사에서인가 그런 이야기, 국회가 내 생애 이런 국회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으로 내 생애 이런 대통령 처음이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은 이제 국회나 뭐 이런 거가 너무 못해서 내가 상대해 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몰고 가시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즘 네. 이런 문제로 시사 프로 나가면은 내가 한계를 느끼는데 내가 제발 진행자한테 예. 이제 시사적 관점의 해설이 불가능하니 아, 인지 심리학자나 심리학자나. 심리 상담가를 패널 한 명은 좀 보완을 해달라. 예. 오은영 저- 박사를 섭외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나 김태영 심리학자나 최근에 이게 저- 우울증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건 저기 뭐냐 이게 나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는 것도 그건 밥 우드워드가 한 얘기거든. 그래요? 트럼프가 말년에 막 엄청난 그 폭정을 한다고요. FBI를 사유화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당시에 이제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를 11번 인터뷰했어요. 예. 그리고 쓴 책이 경로입니다. 레이지. 야. 그런데 이 책하고 저기 뭐냐 두 권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기자가 자기가 처음 보는 대통령이야. 이런 대통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의 저널리즘적 표현력이 딸리니까 몇 군데 자문을 얻어가지고 쓴 용어가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노이로제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끊임없이 어떤 저기 뭐냐 의심을 하고 자기 방탄을 하며 국가 권력을 자기 아래 사유화해서 둬야만 안심이 되는 심리. 이 멘탈을 지칭한 용어거든요.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최근에 겪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시사적 관점의 해설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 영역이.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우드워드 기자는 그걸 제법 연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행정 권력의 신경 쇠약 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어제 나왔죠. 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적 우울증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냥 정치적 우울증. 이게 다 비슷한 용어예요. 정치적 우울증이 또 조울증이랑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원래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심리학 3년 한. 근데 이제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는데 그렇죠. 조울증인 경우에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교차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정치적 비유인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죠. 신경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비유인 것이고 시사 평론가로서 뭐 평론을 뭐 하자면 평론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오늘 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어찌됐든 납득이 안 된다예요. 어찌됐든 납득이 안 된다. 뭐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뭐 야당이 어쨌든지 개원 안 한 거? 안 온 거? 그렇죠. 이게 네. 어찌 됐든 야당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국회가 어쨌든 국민의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뭘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그런 이유로 안아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한국일보도 똑같은 논조의 사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로 든 신문들이 하나는 보수신문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세간의 평가로는 뭐 중도적이고 좀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들도 이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인데 이유로 드는 게 국회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야당 의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마다 뭐 이렇게 살인자다 이렇게 살인자. 살인마라고 지금 말이 잘못 나왔는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탄핵과 무슨 뭐 이런 걸로만 일관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가면 뭐 피켓팅을 하는 뭐 이런 것을 할 텐데 종합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모욕 주게 할 것인데 내가 왜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실은. 그런데
피켓팅을 하고 뭐 이러지 않은 적이 최근 들어서는 드물거니와 결국은 어쨌든 협치가 필요한 거는 정권이고 그렇죠. 야당은 어쨌든 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자기 몫인데 어쨌든 그러한 바를 여러 국민들의 평가 속에서도 하고 있는 와중인데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해야 되는 건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이 국회 현장에 와서 그래도 협치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기사에 써 있어요. 어쨌든 협치의 물꼬를 터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그냥 야당이 저런 태도로 나오니까 나도 안 해. 그러면 국정이 풀리냐 그러면 그럼 누구 손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 손해냐는 걸 뭐 말씀하시면은 국민 손해죠. 네. 정확하게 대통령은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것 네. 네. 그러니까 국민 손해고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몇년 전에. 그 제목 자체가 좋더라. 네. 제가 최근 이렇게 슬쩍 봤는데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용은 어떤 크게 내용?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봤어. 그래서 별로 내용은 없는데 네,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거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우리가 최경영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도가 기분이 되지 않게 좀 흥분을 항상 가라앉히시고 그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분노하지 마시고 예, 맞아요. 저한테도 확 다가오는 말이고 좋은 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뭐 참 괜찮은 말이에요. 김준일 뭐 네. 최경영 같은 필부와 네. 대통령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을 수행하는 거고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이제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 대통령은 진짜로 한동훈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밥 안 먹어. 야, 밥 안 먹어라고 그렇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회에 가서 연설도 연설인데 국회의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차담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 양옆으로 이제 배석하는데 딱 보니까 예상이 되는 거야. 꼴 보기 싫은 XX대마다 여기 쫙 앉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옆에는 한동훈 이쪽에는 이재명 해가지고 이제 딱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명만 딱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가면 뭐해? 이러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관습 파괴자다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진짜 역사에 남고 있어요. 이게 37년 동안 그동안 여야가 안 부딪혔냐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안 싸웠냐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죠. 와서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임무예요. 임무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관습 파괴자라는 게 모든 거를 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거를 하는 게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부권도 지금 이승만은 45번 이승만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불가역적으로 YTN 민영화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불가역적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대통령인 건 진짜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좀 심하게 많이 근데 들어요. 거기서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은 네.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아까 누구 손해냐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정말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야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굴면 그치. 국민들이 야당이 정말 너무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20%대 밑으로 가게 생겼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한동훈도 믿고 이재명도 믿어서 난 국회 안 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비유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비슷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니까 집 밖을 안 나가요. 그렇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이불 집 밖으로 밖으로 안 나오고 밥도 안 먹습니다. 좀 심한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며칠 걸려. 그래서 예, 이게,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 위험한 게 제가 이제 심리학을 3년 배웠으니까는 사실 배운 것도 아니죠. 그거는 예. 배운 것도 아니지만 항상 우울증에서 중요한 거는 회복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 그때 의지가 조심하라 그러죠. 아예 없다가 예. 회복이 될 때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때 다시 조증이 돼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또 근데 파괴적이라고. 그것은 이제 그러구나. 조증이라기보다는 예. 조증은 완전히 이제 그 평소보다 이제 하이. 좀 더 예. 이제 의지가 많은 상태고 예. 없던 의지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기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없던 의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렇죠. 부정적인 일을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던 것을 예. 갑자기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우울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국회도 안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몰려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내몰려 있을 때 혹시라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거나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아라는 기분이 들게 될 때 그때 뭘 선택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이제 습관을 잘 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평정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뭐 30분이라도 꼭 칸트처럼 산책을 하고 뭐 음악을 듣고 그리고 밥을 뭐 곡물로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술은 너무 마시지 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 바브 우드워드의 책 트럼프를 묘사한 레이지, 경로 이게 진짜 보니까 똑같네요. 경로도 근데 잘하지. 거기도 경로고 우리도 경로예요. 굉장히 좀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그러니까 나라 파괴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 그런데 예. 지금 국회 행사에 안 온 걸 얘기하지만은 여당 행사도 안 갔거든요. 연찬에도. 연찬회를 안 연찬회 갔죠. 연찬회 만찬 다 취소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예. 저기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싫은 건가. 지금 이런 위험성도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조금 마음이 심약할 때 예. 나하고 갈등을 겪거나 조직 내에 불화가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을 하고 또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소통을 한다거나 예. 이런 어떤 행태는 좋은 행태인데 다 싫어하고 이젠 사람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기 말 안 하고 그냥 단절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보고 살면 됐지, 말 안 하고 살면 됐지 이런 게 개인 간에도 있고 집단 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